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이 AI 섹터가 좀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오늘 시장에서 0% 보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280만 주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졌고, 이 외인들이 이 280만 주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이런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한 상승이 이제 만들어졌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강한 상승이 나왔던 그런 7월 달을 보게 되면요. 개인들이 뭐 300만 주를 던지면은 300만 주를 받고, 뭐 500만 주를 던지면 500만 주를 받고, 그쵸? 이렇게 주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었던 때가 이때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외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좀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외인 수급이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고서 지금이라도 이거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외인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이라서 물량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이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그래서 외인 수급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따로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왜 이런 주가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이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그 변곡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주님들께서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사실 이 공매도 세력들의 이 숏 스퀴즈 현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서 공매도 세력들은 숏 스퀴즈가 아니라 숏 커버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다시 보게 되면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지금 기관들이 받아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결국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아서 숏커버가 발생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데도 외인 수급이 약해진 이유는 저는 일시적인 이 유동성 경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경색이라고 하면요. 이게 왜 일시적이냐 이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 돌아왔는데 이 유동성 경색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이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물론 이 금리도 유동성의 중요한 요소죠. 근데 금리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 지급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급준 비율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은행의 이런 적금 통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적금 통장에 돈이 많으면요,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은행이 안정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급준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안정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 미국 행정부, 이 트럼프 행정부의 TJ 장고입니다. 이 TJ 장고는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좀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요즘 최근까지 장기화된 요 셧다운이 있었고요. 여기에 지금 이 트럼프 앱스타인 같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이게 겹치면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영래포거든요. 영래포 잔고입니다. 이 영래포 잔고는 연준이 이 금리 인하와 상관이 없이 시장에 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계속해서 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최근 이 연준은 지속적으로 요 금리를 지금 인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래포 잔고는요, 역대 최저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12월 10일 요 FOMC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요 은행, 요 행정부, 연준 모두 유동성을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주주님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욕조에 물이 이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이 과공급을 막기 위해서 배수관을 열어둔 그런 상태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죠. 근데 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요, 이 증시는 폭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서 빠지는 만큼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최근 이 지급준비율, 요 TJ 잔고, 또 요 영래포 잔고가 하나씩 막히면서 배수관으로는 물이 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수도꼭지가 점점 이게 잠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욕조의 바닥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 고점이라서 외인들의 수급이 그래서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시적으로 이 지갑이 얇아지면서 개인들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 돈이 많을 때, 지갑이 두꺼울 때는요, 주식 조금 빠진다고 해서 급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지갑이 얇아지면요, 지금 한날 한시가 급하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곧바로 매도하게 됩니다. 무서우니까. 이게 외인한테도 똑같다는 거죠. 원래 이 유동성 강세였던, 그쵸,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윗구간에서 개인들의 비싼 물량을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런데 지갑이 얇아지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적인 좀 포트폴리오, 방어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변동성이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었던 게 은행의 요 지급준비율이었죠. 지급준비율이었죠. 이 지급준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결국 QT 종료가 나와야 돼요. QT 종료 이미 실행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12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8조 달러까지, 요 아래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다. 이 수치는요, 2023년에 딱 한 번 있었던 그런 수치다. 이때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은, 경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요 SVB, 실리콘밸리 지역은행에서 이 뱅크런이 발생을 했죠. 뱅크런은 은행에 돈이 없을 때 발생을 하죠. 지금이 그런 이 수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행에 돈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미국의 TJ 잔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TJ 잔고는 세금을 거두면은 돈이 여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9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재산세를 걷는 달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가파른 우상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동성 지표는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이게 떨어져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앱스타인 파일 같은 그런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 유동성도 공급도 막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영래포 잔고 말씀드렸었는데, 영래포 잔고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대 최저치죠. 역대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다고 해서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의 이 유동성이 줄었으니까 이게 제가 이거 매도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삼성전자가 고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올라갈 수밖에,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흐름이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구글의 주가가 올랐어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바닥 반등했고, 최근 많이 올라갔던 구글의 주가 내려간 모습 봤는데, 좀 큰 틀에서 보면은 구글의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좀 조정받는다.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좀 올라와야지 삼성전자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 구글이 올라서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이 구글의 주가가 올라야지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는요, 원래부터 이 공급자였어요. 그런데 이 구글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아니라 이 TPU 칩을 스스로 쓰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TPU를 공급하겠다 발표했어요. 나도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TSMC는 죄송합니다. 이 TSMC는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주가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구글이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이 TPU를 생산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이제 수주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수요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선 수익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한데,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이 수익률이 올라와야지 그게 주가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기반을 요 구글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TPU를 이제 브로드컴이랑 만들었다고 해서 HBM이 이 브로드컴 HBM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요,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HBM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게다가 TSMC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보다 적습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평택 5공장 재가동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1.4나노 이 선단 공정에 대한 그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 수주를 좀 빠르게 받아내면서 이 파운드리 시장까지 장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유율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이걸 지금 매수해야겠네, 횡보하는 기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제가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좀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혼조세가 지금 더 얼마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충분히 눌림목의 기회를 잡는 그런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뭐다 10년 들고 있을 건데, 장기 투자할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결국 이 매도 버튼을 누르게 돼요. 이런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 돈 벌기가 좀 힘들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강한 변동성이 나오면요, 그쵸,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럼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주님들께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태도는 좀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변곡점에 대해서 제가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고, 그 대응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 종목 이 영상을 좀 삼성전자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좀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혼조세가 나왔을 때에는 이런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혼자 좀 걱정하고 하시기 말고요. 제가 휴대폰 번호, 제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010-2900-7793번으로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삼성전자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놨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지금 며칠 만에 영상 찍잖아요. 자료를 좀 많이 업데이트를 이번에 했는데, 이거를 꼭 보시고 나서 좀 대응을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다.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랑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좀 민감한 부분들을 여기 담아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리고 삼성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요 실시간 타점으로 이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럼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명확하게 금액을 명시해서 얼마 얼마 원에 매수하세요. 그리고 또 얼마 얼마 원에 자 비중 맞춰서 매도하세요. 이 타점을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셔서 자료 타점 받아보시면은 수월하게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주님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신규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신규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죠? 제가 정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건 이 방산 섹터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 전투기 관련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 KF21 이 전투기 관련한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이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래량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마 이번 주까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다시 추천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는 요 엔진 관련한 종목이라고 했고요. 요 엔진은 해외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산화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산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독점 공급계약, 주요 부품을 공급계약 체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재료적으로 너무나 지금 훌륭하고요. 제가 해외 외신이라던가 언론 이 공시 내용 다 살펴봤는데 여기가 부각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미리 주주님들께 좀 선점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서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미리 포트에 이거를 진입을 해두시면은 분명히 주식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공시나 이제 언론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슈팅이 좀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꼭 이거는 미리 선점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요 히든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요, 요 같은 번호 010-2900-7793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또 매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도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짧게 수익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요 제가 히든 종목 드렸던 거 오리엔트 전공도 같이 들어가신 분들 500% 이상 수익 실현하고 한국첨단 소재도 400% 넘게 수익 실현하고 했었는데 이번 것도 사실 재료가 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진입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혹시 나 여기 입장 안 하신 분들 나도 여기 입장해보고 싶다. 유리아빠랑 같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초대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뭐 시황도 드리고요. 종목들 브리핑도 드리고 있고 뭐 단타 종목 사인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타 종목도 그날 진입해서 뭐 그날 다 수익 실현하니까 뭐 하프 5%, 뭐 10%이 정도 수익은 꾸준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대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료인 거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주님들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주님들 항상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